이제 곧 플레이오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지금 러싱을 주로 해서 오펜스를 전개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번 시즌은 대러싱의 시대죠. 제이님이 이제 시즌 초반에 러싱에 대해서도 한번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번 시즌 대러싱의 시대고 앞으로도 뭐 러싱이 정말 더 많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레이븐스 오펜스, 그리고 뭐 이글스 오펜스, 뭐 라이언스, 패커스, 커맨더스, 뭐 칩스, 정말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팀들이 러싱을 베이스로 오펜스를 가져가고 있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 결국은 다 이 러싱, 그리고 여기서 기반하는 플레이 액션, 그리고 RPO, 리드 옵션, 이것들이 오펜스의 주요 컨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오프 전에 한번 이 개념들을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요즘 중계, NFL 중계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저희 위클리 NFL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 액션, RPO, 리드 옵션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투아이 세이프티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트렌드는 돌고 도는 거고, 이제 세이프티를 2명을 후방에 두는 전술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그에 반대되는 러싱이 또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액션, RPO, 리드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차이점들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액션 먼저 볼게요. NFL에서 가장 현재 보편적인 전술이고, 플레이 액션은 쉽게 말하면 정말 러싱인 척하는 패스 플레이죠. 패스로 디자인된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이제 혼을 다해서 러싱인 척을 하지만 결국은 패싱을 하는 플레이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필드의 모든 선수들이 이 플레이는 패스 플레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쿼터백, 그리고 러닝백, 오펜시브 라인, 리시버,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똑같이 패스 플레이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결국은 쿼터백은 러닝백에게 공을 주는 척 이제 핸드오프 페이크를 하고, 러닝백도 공을 받는 척 페이크를 하고요. 리시버들은 패스 플레이이기 때문에 라우트를 뛰죠. 이것까지 전부 다 패스 플레이고요. 그래서 플레이 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펜시브 라인맨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정말 혼신의 연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에 스냅을 하면 러싱 플레이인 척 이 디펜시브 라인맨들과 컨택을 하고요. 보실게요. 스냅 후에 컨택을 가져갑니다. 마치 러싱 플레이인 척 하는 거죠. 처음 1초, 2초는 이 선수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하고, 보시면 풀링을 하죠. 마치 러싱인 것처럼 똑같은 풀링을 가져갑니다. 근데 결국은 패스 블락킹이에요. 그래서 플레이 액션의 대부분은 처음 컨택은 런 블락킹인 척 하는 첫 컨택이 이뤄지지만 결국은 포켓을 형성하는 패스 블락킹을 한다. 그래서 이 오펜시브 라인이 이 플레이 액션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오펜시브 라인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플레이 액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플레이 액션의 가장 주된 목표는 결국 러싱인 척을 하면서 디펜스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런플레이로 위장함으로써 결국 얘네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디펜더들을 잠깐 멈칫하게 하거나 혹은 이 선수들을 한쪽으로 몰리게끔 움직임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주로 목적이 있습니다. 플레이 액션. 그래서 보시면 오펜시브 라인맨들은 이것이 마치 와이드 존 러싱인 것처럼 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하지만 리시버들의 라우트는 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결국 디펜스 입장에서는 러싱을 하고 서였기 때문에 흐름이 이쪽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로 리시버들은 라우트를 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쿼터백에게 굉장히 많은 이 윈도우가 생기게 됩니다. 디펜스들이 정말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좀 윈도우를 패스 레인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펜스의 뭐랄까요? 커버리지 책임이랄까요? 커버리지 책임에 좀 혼선을 주는 내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카일 해밀턴이죠. 세이프티가 갖고 있는 커버리지 책임은 이 선수한테 있는데요. 하지만 이 플레이가 러싱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카일 해밀턴은 이게 런블락킹이다 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 선수에게 무기중심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 플레이 액션이기 때문에 패싱 플레이죠. 그래서 타이트엔드의 움직임을 보시면 컨택을 가져가는 척 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카일 해밀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하게 되면 그냥 커버리지에서 엄청나게 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일 해밀턴이 이 선수를 놓치고 결국 패스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디펜스에게 혼란을 유도하고 잘못된 이 한두 스텝 그리고 디펜스의 전반적인 흐름을 유도하면서 커버리지 책임에 혼선을 주고 쿼터백에게 좋은 패싱 레인을 제공하는 게 플레이 액션의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플레이 액션인데요. 똑같아요. 이 선수 풀링하죠.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선수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필드 중앙을 막는 이 라인베커인데 이 선수를 조금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 액션 하면서 이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스냅 후에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 뒷공간이 비죠. 그리고 패스 플레이구나 하고 깨닫고 이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윈도우가 생기죠. 쿼터백 입장에서 너무 공략하기 쉬운 그런 레인이 패싱 레인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액션, 이 페이크 하나로 이 선수의 이 잘못된 한두 스텝을 유도했고 이만큼의 넓은 패싱 레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플레이 액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드랍백 패싱 게임이었다면 이 선수가 앞으로 가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냥 그대로 뒤로 커버리 드랍하면서 여기를 막았겠죠. 그럼 쿼터백 입장에서는 패싱 레인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효과들, 이 플레이 액션의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오펜시브 라인 움직임에 있는 것 같아요.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스 플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컨택을 하지만 패스 블락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러싱 플레이라면 이 선수들 다 앞으로 밀고 나가겠죠. 근데 앞으로 밀고 나가지 않고 패스 블락 라인을 형성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ineligible downfield 이 룰 때문인데 결국 이 전진 패스가 나갈 때 오직 유자격 리시버만이 스크리미지 라인을 넘을 수 있다라는 이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자격 리시버인 오펜시브 라인맨들 등번호 50번에서 79번 선수들은 이제 유자격 리시버가 되려면 레프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패스를 받을 수 없는 무자격 리시버다 보니까 패스가 나가는 순간에 이 스크리미지 라인 1야드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액션에서는 절대 이 선수들이 런블락킹처럼 앞으로 밀고 나가지 않는다. 결국은 패스 블락킹을 위해서 이 스크리미지 라인 뒤쪽에 머무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수들은 결국은 패스 블락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쪽으로 블락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컬리지 풋볼에서는 이 기준이 3야드예요. 근데 이제 NFL에서는 기준 자체가 1야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첫 컨택을 하지만 결국은 뒤로 패스 블락킹이 된다는 거. 그렇죠? 컨택을 하지만 이 선수들 절대 앞으로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결국 플레이 액션은 패스 블락킹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RPO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재 NFL에서 RPO가 이렇게 성행을 하게 된 것도 플레이 액션 그리고 러싱이 흥행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덩달아서 생기는 것 같은데요. RPO는 기본적으로 런 패스 옵션이고요. 러싱과 패싱이 공존하는 옵션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액션은 이제 필드 위에 모든 선수들이 패스 플레이라고 인지를 아까 하고 있었죠. 반면에 이 RPO는 각 포메이션마다 이 플레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좀 달라요. 쿼터백은 이제 런 그리고 패스를 선택을 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러닝백과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은 이 플레이가 런 플레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런 플레이를 러싱 블락킹을 하고 런 플레이를 합니다. 반면에 와이드 리시버는 동시에 이제 패스 플레이라고 인지를 하고 라우트를 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싱과 러싱이 공존을 하고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쿼터백이 선택을 하는 것이 RPO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쿼터백은 이제 선수 한 명을 지정된 선수 한 명의 어떤 위치라던가 스냅 후에 이 선수의 반응을 보고 이것이 런 플레이인지 패스 플레이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뭐 쿼터백은 뭘 보고 이를 결정하느냐 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세컨 레벨에 있는 선수들을 봅니다. 슬롯 리시버라든지 라인베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예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플레이는 제일런 허츠가 이 선수를 보고 결정을 하는 플레이입니다. 스냅 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앞으로 오죠. 이 선수가 앞으로 오면 이 위에는 어떻게 되죠? 1대1 블락킹이 만들어지고 이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이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런 허츠는 패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 위에 스크린 세팅은 3대4가 되죠. 그래서 이 선수가 바로 이 선수를 막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가 위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간다 라고 하면 그대로 러닝백한테 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RPO의 기본 포맷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런 허츠가 이 선수를 읽고요. 이 선수가 앞으로 달려 나오니까 그대로 패스 플레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RPO는 뭐 한 번에 10야드, 20야드 이상을 노리는 플레이가 아니라 뭐 5야드에서 8야드를 목표로 하는 플레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짧게 스크린과 함께 스크린 패스들과 함께 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요. 이 플레이도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마크 앤드루스 타이트엔드가 짧은 슬랜트 라우트를 띱니다. 그러면 라마 잭슨은 이 선수를 읽어요. 이 선수가 앞으로 달려 나온다 라고 하면 이 라우트에 공간이 비겠죠. 그럼 패스를 하면 되고요. 이 선수가 달려 나오지 않고 위치를 유지한다 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러닝백에게 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읽죠. 이 선수의 반응이 어떻죠?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크 앤드루스의 슬랜트 라우트에 대한 이 윈도우가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마 잭슨은 이제 이걸 읽고 그대로 헬린에게 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RPO 중에 런을 선택한 플레이였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선수를 읽죠. 읽습니다. 이 선수로 인해서 여기 뒤쪽으로 뛰는 슬랜트 라우트에 이 윈도우가 닫히다 보니까 이 러싱 플레이로 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RPO예요. 근데 이게 꼭 무조건 뭐 라인베커 뭐만 읽는 게 아니라 가끔은 코너백도 읽습니다. 이게 이제 1주차에 나온 플레이인데 이번에도 러닝백들이랑 오라인은 똑같이 러싱 플레이를 하고요. 위에서 이제 라우트를 띱니다. 이제 월디가 밖으로 라우트를 타고 라이스가 안쪽으로 라우트를 타죠. 그럼 패트릭 마홈스는 누구를 읽느냐? 이 선수를 읽는 거예요. 왜냐? 이 선수가 안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선수의 반응만 보고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스냅이 시작되고 이 선수가 워디를 따라가면서 스텝을 한 발짝 뒤로 딛죠. 그럼 이제 이 4번 라시 라이스의 인사이드 레버리지가 생겨버려요. 속도가 먼저 붙었기 때문에. 마홈스는 이거를 읽고요. 이 한 발자국을 읽고 패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가 첫 스텝을 이쪽으로 밟은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밟았다 라고 하면 이 인사이드 라우트가 막히겠죠. 그러면 아마 마홈스는 그대로 러닝백에 공을 줘서 러싱 플레이를 진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스냅 후에 이 선수 특정 수비수 한 명을 이제 읽고 플레이하는 옵션 플레이죠. 결론적으로 각 포지션은 다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플레이 액션과 다르게 플레이 액션은 모든 선수들이 패스 플레이라고 인지를 하고 패스 블락킹을 온라인들은 패스 블락킹을 하고 리시버들은 라우트를 뛰고 이러지만 RPO에서는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은 런 블락을 하고요. 리시버들은 라우트를 띱니다. 쿼터백은 한 선수를 지정해서 읽기만 하고 그거를 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오펜시브 라인과 쿼터백의 타이밍이 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ineligible downfield pass 페널티 때문에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쿼터백이 공을 던지는 순간에 이 1야드 라인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 안 맞게 된다? 그러면 페널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글스가 조금 시즌 초반에 많이 고전했던 부분이 타이밍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페널티를 받았던 플레이거든요. 패스를 던지는 순간에 보시면 라인맨이 1야드 이상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수 보이시죠? 1야드 이상 앞으로 나와서 블락을 하고 있어요. 패스를 던지는 순간에. 그래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RPO도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데,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던지는 순간에 1야드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럼블락을 하지만 던지는 순간 1야드 라인을 넘지 않게 럼블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던진 다음에 이제 쭉 밀고 나가는 그것이 이제 럼블락이죠. 그래서 이 플레이도 보시면 공을 던지는 순간 이 선수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도 결국 페널티를 불렸죠. 원래는 쿼터백이 좀 더 공을 빠르게 던져줬어야 됐고, 라인맨들도 이렇게 빠르게 앞으로 뛰쳐나오면 안 됐어요. 그래서 플레이는 이제 이 수비수를 읽고 이 선수에게 던지는 거였는데 막혀버립니다. 왜냐? 이 선수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버려요. 그래서 이 안으로 파고드는 이 윈도우가 닫힙니다. 그러면 제일런 허츠는 공을 줬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하죠. 원래 여기다 줬어야 되는데 여기다 주지 않고 여기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한 템포 늦게 던졌다 보니까 이 선수가 벌써 여기까지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게 결국 페널티 플레이가 되고요. 이때 쿼터백이 오라인이 뛰어나간 거 보고 뛰어버리면 괜찮은 거죠. 그쵸? 그건 러싱 플레이다 보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 보여드릴 플레이도 관련된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RPO의 의도는 쿼터백한테 좀 굉장히 쉬운 리드를 주는 데 있습니다. 쿼터백은 플레이가 진행되면서 디펜스 구조를 파악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디펜더 한 명만 읽고 그 순간의 판단력으로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쿼터백에게 빠른 발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강한 어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RPO를 유스 풋볼,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더 자주 활용하는 이유가 결국 쿼터백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리드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전술적으로. 왜냐면 오펜스는 그냥 그 리드맨, 그 읽어야 되는 수비수 한 명을 정하고 그 선수가 하는 행동에 반대로 되는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이 RPO를 완벽하게 틀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프런트 세븐이 잘해서 런을 잘 틀어 막고 코너백이 잘해서 리시버들에게 이 순간적인 세퍼레이션을 안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L에서도 정말 폭넓게 러싱을 활용하는 팀들이라면 대부분 다 활용하고 있는 거죠. 드래프트에서 쿼터백들 평가할 때 RPO 빈도가 높은 이 쿼터백들은 약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 이 RPO의 디자인 자체가 쿼터백에게 디펜스 구조를 읽어야 될 필요가 없는 정말 간단한 리드이기 때문에 이 RPO가 굉장히 많이 쓰는 오펜스에서 뛰었다라는 거는 쿼터백 입장에서는 그렇게 플러스 요소가 아닌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쿼터백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짧은 패스 정확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RPO가 쿼터백들한테는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전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약간 헷갈렸어요. 플레이 액션과 RPO가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RPO 중에서 특히 패스를 선택한 플레이 그리고 플레이 액션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쿼터백이 러닝백에게 공을 건네는 액션을 취하고 러닝백들도 똑같이 공을 받는 액션을 취하고요. 리시버들도 라우트를 똑같이 뛰고요. 결과는 또 같은 패스 플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레이 액션과
RPO에서 패스를 선택한 플레이가 거의 플레이상으로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면 편할까라고 하면 오펜시브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결국 플레이 액션은 런블락킹처럼 보이지만 패스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ineligible man downfield 룰 때문에 1야드 라인을 넘어가질 않습니다. 결국 패스 블락킹을 플레이해요. 근데 RPO는 라인맨들이 런 블락킹을 합니다. 왜? RPO에서 라인맨들은 러싱 플레이를 하니까요. 그래서 라인맨들이 쿼터백이 전진 패스를 던지는 순간에만 1야드를 안 넘어가면 되지, 패스를 던지고 나서는 그대로 런 블락킹을 밀고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 액션과 RPO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의 움직임을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이라 할까요? 함께 보면 좋을 만한 플레이들을 갖고 와봤어요. 이게 RPO일지 플레이 액션일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 한번 먼저 보실게요. 커맨더스 대 벵갈스전에서 나온 플레이고요. 이 플레이는 플레이 액션일까요? RPO일까요? 자, 이 플레이 먼저 보실게요. 이 플레이는 디자인된 패스 플레이일까요? RPO일까요? 그쵸. 오펜시브 라인이 런블락을 하고 있죠. 이 선수 보시면 풀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플레이 액션은 그대로 여기서 멈춰서 패스 블락킹을 하는데, 이 선수 보시면 앞으로 밀고 나가죠. 근데 이미 공은 던져졌기 때문에 당연히 페널티는 아니고요. 이 플레이는 RPO예요. 근데 왜 RPO인데 러닝백한테 이 쿼터백이 핸드오프 안 하나요? 잘 보시면 핸드오프 하는 액션이 없습니다. 러닝백에게 공을 주는 행동이 없고 그냥 바로 공을 던지죠. 그래도 RPO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RPO는 스냅 전에 결정하는 RPO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이든 다니엘스는 스냅 전에 이미 패스와 런 중에 패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를 읽냐? 이 선수를 읽죠. 제이든 다니엘스 판단에 스냅 후에 바로 공을 받으면 이 거리는 충분히 이길만 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닝백의 공을 건넬 액션을 취할 이유도 없죠. 누구를 읽을 이유도 없죠. 보시면 바로 공을 던지죠. 왜냐? 이 선수한테 오려면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플레이 하나로 뭐 10야드, 20야드를 전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5야드만 따면 되는 플레이입니다. 이 플레이 디자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스냅 전에 결정을 하고 패스를 들어간 겁니다. 보시면 살짝 읽고 그 누구도 읽지 않고 바로 공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런블락킹 그리고 프리스냅 RPO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플레이도 보실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RPO일까요? 플레이 액션일까요? RPO입니다. 보시면 제일런 허츠가 읽는 선수는 이 선수예요. 왜냐? 이 선수가 이 안쪽으로 들어올라 뛰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를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 선수가 이 라인베커가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제일런 허츠는 이 선수에게 공을 던지기 위해서 러닝백에 공을 주지 않고 공을 그대로 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시버가 코너백과 1대1을 못 이겨요. 던지려고 하는데 이 선수가 빠르게 판단하고 앞으로 거쳐오죠. 사실 뭐 던져도 상관없었지만 제일런 허츠가 판단했을 때 이 윈도우가 닫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오라인은 풀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RPO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RPO인데
RPO 중에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패스를 선택했지만 패스를 못 던진 거죠. 리시버와 코너백과 1대1에서 이겨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런 허츠가 그냥 들고 뛰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읽은 거예요. 제일런 허츠도. 이 선수가 결국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잘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코너백이 굉장히 반응을 빠르게 하면서 이 플레이에 대한 확신이 안 섰던 거죠. RPO에서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이것도 결국 플레이 액션이 아닌 이유, 결국 이 선수들이 다 럼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RPO라는 거를 저희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중계 화면에서 보면 이게 뭐 플레이 액션인지 RPO인지 사실 그렇게 막 구분이 가진 않지만 결국 이 오펜시브 라인맨 하나만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공을 던졌어도 아마 페널티가 나왔을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았죠. 이 선수 지금 벌써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공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렸던 이 ineligible man 다운필드 패스 그 페널티가 아마 불렸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플레이 한번 보실게요. 이 플레이는 플레이 액션일까요? RPO일까요? 그쵸. 플레이 액션입니다. 똑같이 오펜시브 라인맨 보면 되죠. 이 레프트 가드가 풀링을 해요. 그리고 러닝백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커터백도 공을 주는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RPO라면 커터백이 특정 누군가를 읽었어야 됐고 이 선수 혹은 이 선수들 다 럼블러킹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말릭 윌리스의 눈을 보시면 누구를 읽지 않습니다. 그냥 공을 주는 척 액션만 취하고 곧바로 이 선수 봅니다. 이 선수 이쪽으로 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레이 액션의 가장 주된 원인, 이 디펜더들을 한쪽의 흐름을 유도하고 커터백에게 아주 쉬운 패싱 레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듯이 똑같습니다. 그쵸? 플링만 하고 블락하시는 거 볼 수 있죠. 플링한 척 하지만 결국 패스 블락하고요. 이 액션으로 이 선수를 다 이쪽으로 갑니다. 시선이 다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이 선수 혼자 이쪽으로 가죠. 플레이 액션 정말 잘 짜여진 플레이 액션이에요. 차치 보면 RPO 같아 보이지만 뭐 결국은 쿼터백이 이 선수한테 공을 주는 옵션 자체가 없었던 그냥 디자인된 패싱 플레이였다는 소리입니다. 말리 윌리스 바로 이쪽 보죠. 디펜스 입장에서는 이미 늦었어요. 이 선수는 속도가 붙어있고 이 선수는 이미 힙이 돌아가 있죠. 속도 붙어도 절대 못 이깁니다. 정말 잘 디자인된 플레이 액션 플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설명드릴 게 리드 옵션이에요. 쿼터백들이 들고 뛰는 옵션이 생기는 거죠. 플레이 액션은 러싱인 척하는 패스 플레이였고 RPO는 러싱과 패싱이 공존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옵션 플레이였죠. 리드 옵션은 러싱과 또 다른 러싱이 공존하는 옵션 플레이입니다. 다만 RPO와 다르게 패싱 옵션이 없는 거죠. 쿼터백이 똑같이 RPO처럼 특정 수비수를 읽지만 패스하는 게 아니라 러닝백에게 공을 주거나 본인이 들고 뛰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겁니다. 사실 모빌리티가 뛰어난 쿼터백들에게 뭐 꾸준히 활용돼 왔던 플레이고 특히 뭐 이번 시즌 뭐 제이든 다니엘스라든지 뭐 라마 잭슨, 제일런 허츠 이런 팀들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더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RPO와의 차이점은 여기에는 패싱 플레이에 대한 옵션이 없고 대신에 쿼터백이 뛰는 옵션이 추가됐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러닝백과 오펜시브 라인, 와이드 리시버 전부 다 이 플레이를 런 플레이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RPO와의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RPO랑 리드 옵션의 가장 큰 차이는 또 쿼터백이 누구를 읽느냐 또 차이가 납니다. RPO에서는 아까 여러 예시에서 보여드렸듯이 뭐 세컨 레벨의 라인베커나 뭐 세이프티, 뭐 코너백을 읽거든요. 반면에 리드 옵션에서는 주로 이제 엣지 플레이어,
스크리미지 라인에 있는 엣지 플레이어를 읽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칼리지 풋볼에서는 이 인테리어 라인맨을 읽기도 하는데 프로씬에서는 뭐 인테리어 라인맨을 읽는 그 리드 옵션은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엣지 플레이를 읽는 플레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RPO랑 리드 옵션이 굉장히 좀 혼동돼서 많이 쓰이고 있고, 하지만 이런 확실한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는 애초에 러싱 플레이고 패싱하는 옵션은 없는 리드 옵션입니다. 여기서 라마 잭슨은 누구를 읽느냐? 엣지 마이카 파슨스를 읽죠. 라마 잭슨은 공을 핸드오프 과정에서 이 선수 읽고요. 이 선수가 만약에 러닝백에게 달려온다. 그럼 본인이 들고 뜁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자리를 유지하거나 뒤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공을 건네면 되는 아주 간단한 옵션 플레이죠. 그래서 파슨스가 사이드 스텝을 밟지만 결국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라마 잭슨이 여기서 공을 빼서 본인이 들고 달립니다. 요즘 NFL 보시는 분들은 이 플레이 굉장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번엔 허츠죠.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엣지 플레이어 읽죠. 이 선수입니다. 읽고 결국 RPO와 다르게 리드 옵션은 쿼터백의 어떤 모빌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이기 때문에 제이든 다니엘스, 제일런 허츠, 라마 잭슨 이런 선수들이 많이 쓰고요. 이 플레이도 똑같이 허츠가 선수를 읽고 들고 달리는데 결국 이 리시버들도 런 플레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런 블락킹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선수가 런 블락킹을 살짝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실패로 끝나죠. 이게 근데 NFL 레벨에서 아주 극대화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게 대학 레벨과 다르게 이 엣지 선수들의 운동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가는 척 하다가 그대로 다리를 스퀘어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쫓아가요. 지금 거의 280파운드 되는 선수가 제일런 허츠랑 똑같이 속도를 붙여가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에서 런블락킹이 한 번만 실패해도 이 플레이는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 액션이나 RPO만큼은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닝백 입장에서는 본인이 러싱한다 라고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은 쿼터백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공을 건네주는데 이 순간에 결국 이 선수를 읽는 거는 쿼터백이고, 내가 들고 뛰어야겠다 라고 판단하면 이 순간 여기서 러닝백 손에서 공을 뺍니다. 천천히 보시면 공을 빼죠. 그리고 달립니다. 러닝백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러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플레이 들어가는 거고요. 쿼터백이 내 손에서 공을 빼면 이건 그냥 쿼터백이 들고 뛰는 거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결정권은 쿼터백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RPO와의 차이점, 결국은 쿼터백이 패싱이 아니라 러싱을 하는 거다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븐스를 비롯해서 이런 리드 옵션 플레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요 타이트엔드들, H백들, 이 선수들을 쿼터백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똑같은 걸 읽게 하는 거예요. 이 선수를 쿼터백도 읽고요. 이 선수도 읽습니다. 왜냐? 같은 걸 읽게 되면 블락커가 한 명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븐스 경기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H백을 모션 시킨다거나 한 명 더 두면서 똑같이 갑니다. 똑같은 걸 읽고 같은 결정을 해야 돼요. 대신 이 선수가 달려오니까 말리 윌리스 어떻게 하죠? 공을 빼서 그대로 달립니다. 근데 이 선수는 이 85번도 똑같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나가서 블락킹 한다 라는 거죠. 블락커 한 명 더 되고 터치다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가 이렇게 달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그대로 스퀘어를 유지하고 있다, 달려오지 않고 이 위치를 유지한다, 그럼 이 선수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가서 블락합니다. 아까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80번 선수 라마 잭슨과 똑같이 이 선수를 읽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달려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선수는 그대로 앞으로 가는 거죠. 왜냐? 라마 잭슨이랑 같은 리드를 하는 거예요. 라마 잭슨이 들고 뛸 걸 알기 때문에 쭉 앞에 나가서 리드 블락커 대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 멈춰 있었다, 그러면 이 선수는 블락했겠죠. 그리고 러닝백, 쿼터백이 러닝백에 공을 주고 이건 그대로 러싱 플레이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드 옵션에도 정말 천재적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거의 기본적인 사항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모션을 통해서 이 H백과 쿼터백이 같은 선수를 읽게 한 다음에 추가적인 블락커를 설치하는 이런 플레이들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옵션도 결국은 플레이 의도 자체는 러싱과 쿼터백의 모빌리티를 결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쿼터백에게 아주 쉬운 리드를 제공해주죠. 똑같이 RPO처럼 선수 한 명을 지정해서 이 선수가 행동하는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쿼터백 입장에서는 정말 쉬운 리드가 되고요. 이제 또 다른 효과는 이제 의도적으로 엣지를 이 플레이에서 배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엣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반대되는 플레이를 할 거니까요. 아까 보셨듯이 뭐 레이븐스 플레이에도 마이카 파슨스가 뭐 아무리 날고 기는 정말 리그에서 최고의 엣지라고 하지만 이 플레이에서 마이카 파슨스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선수가 하는 행동 그 반대되는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닉 보사를 한다든지 뭐 마일스 게럿, 뭐 마이카 파슨스 이런 리그 탑급 엣지들을 상대할 때 자주 쓰죠. 이 선수를 아예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엣지들이 그냥 스냅 땅 하면은 바로 러닝백에 달려드는 정말 빠른 반응 자체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한번 진행되면 엣지 입장에서는 이제 더 판단하기 힘들어지죠. 바로 달려올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효과들, 쿼터백에게 쉬운 리드를 제공하고요, 쿼터백의 모빌리티를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엣지를 이 플레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라는 이유로 이 리드 옵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플레이 액션과 RPO, 리드 옵션의 차이점을 조금 더 이해하셨기를 제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플레이 액션은 결국 모든 선수들, 모든 포지션이 똑같이 패스 플레이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RPO는 런과 패스가 공존하는 거고요. 리드 옵션을 막는 방법. 이것도 사실 RPO와 다르게 리드 옵션은 막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영상으로 준비는 하진 못했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장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스크레이프 익스체인지라는 테크닉인데요. 자, 이 선수와 이 선수의 갭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선수는 일반적으로 요 갭에 책임이 있고요, 이 선수는 일반적으로 요 갭에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플레이가 뭐 리드 옵션이다 라고 예상이 간다면 이 선수한테 그냥 뭐 읽지 말고 무작정 안쪽으로 파고들어라 라고 예상을 이제 주문을 하고요, 이 선수는 바깥쪽으로 움직여라 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이게 스크레이프 익스체인지라는 테크닉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같이 예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한번 봐보실게요. 이 선수가 스냅프 땅 하면서 이쪽으로 달려들면 쿼터백은 어떤 선택을 하죠? 들고 뛰는 선택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렇게 읽도록 만들어 놓은 플레이니까요. 스크래프 익스체인지는 요 선수가 그냥 달려가, 러닝백 막아 너가 하고 쿼터백이 들고 뛰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선수는 이게 만약에 스크래프 익스체인지 테크닉을 가져가는 플레이였다, 그러면 열로 달려 나오는 게 아니라 스냅 시작하자마자 일로 달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쿼터백이 들고 뛰는 순간 이 선수가 여기 와서 태클해요. 그래서 이게 리드 옵션 많이 쓰는 팀들 경기를 보시면 가끔 나와요. 요 선수와 요 선수의 이 갭의 책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선수는 열로 달려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끝으로 바로 뛰쳐나오고, 이 선수는 바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뛰쳐나온다, 사실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요 선수들을 풀링 시키는 게 이제
대응 방법입니다. 타이트엔드가 나올 때 대응하는 방법은 이 플레이를 보시면 되겠네요. 이 플레이도 제 생각에는 스크레이프 익스체인지 테크닉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 선수 스냅 시작하자마자 달려가죠. 그러면 이 선수가 바깥쪽 갭을 막는 겁니다. 바꾸죠. 이 선수가 요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뛰쳐나가서 요 쿼터백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OC들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장치를 하나씩 껴넣죠. 그래서 이 블락을 시켜버리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이제 디펜더들이 할 수 있는 건 뛰어난 운동력을 바탕으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플레이도 원래는 터치다운을 내주면 안 되는 플레이예요. 보시는 것처럼 1대2 상황이잖아요. 근데 쿼터백에 더 뛰어난 페이크로 결국은 터치다운이 되는. 리드 옵션은 RPO와는 다르게 조금 전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몇 개 있다는 점, 스크레이프 익스체인지들이 있고, 특히 이 엣지들의 운동 능력은 대학 레벨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가져온 게 트리플 옵션 플레이라고, 이제 RPO는 쿼터백이 이제 패스랑 쿼터백에게 공을 건네는 러싱 두 가지 옵션이 있었고, 리드 옵션은 러닝백에 공을 건네거나 본인이 들고 뛰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생기는 플레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트리플 옵션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쿼터백이 어떻게 보면 이제 RPO랑 리드 옵션을 두 가지 다 합쳐놓은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 슈퍼볼 칩스 대 나이너스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입니다. 포스앤원 고포이 상황에서 나온 트리플 옵션 플레이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1차적으로 마홈스는 이 리드 옵션처럼 엣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적인 선택을 해요. 한 번에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리드 옵션에 패스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수가 달려 나오면 그대로 이쪽으로 달립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옵션 1이 선택을 하게 되죠. 일단 여기서 한번 리드 옵션처럼 한 번에 옵션을 하고요. 닉 보사가 이쪽으로 달려 나오니까 패트릭 마홈스가 들고 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옵션이 더 생겨요. 뭐냐? 바로 이 선수 이쪽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마홈스는 이쪽으로 달려나갈 수 있죠. 하나의 옵션이 더 생깁니다. 패스를 하거나 본인이 뛰거나. 그래서 총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해서 트리플 옵션 플레이다라고 저희가 많이 하는데, 이제 이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33번 선수가 이 트래비스 켈시를 막고 있기 때문에 패트릭 마홈스가 패스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요. 그냥 달리는 거죠. 그래서 총 보시면 이 러닝백한테 주는 옵션 하나, 그리고 본인이 들고 뛴다라는 옵션 선택했으면 그 동시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패스를 할 수 있는 선택지. 여기서 패스가 막혔다. 그럼 이제 본인이 들고 뛰는 거죠. 여기서 이 경기에서 아마 트리플 옵션을 한 2번 정도 해서 다 크게 성공을 거뒀을 거예요. 굉장히 허를 찌를 수 있는 작전이고, (1차적으로) 이 선수 한번 읽고 마홈스는 달려나가면서 켈시를 보죠. 켈시한테 패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죠. 이 선수가 근데 막고 있죠.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 드라이브 고포이 상황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콜츠에서 앤서니 리차슨이 트리플 옵션 하는 플레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ineligible man downfield 페널티가 나오는 트리플 옵션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보실게요. 패스를 줬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게 주고 페널티 불리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똑같은 플레이 트리플 옵션 플레이인데요. 자, 1차적으로 앤서니 리차슨은 이 엣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쪽으로 달려 나오니까 오케이, 러닝백에 공을 주는 옵션 하나는 사라지는 거죠. 이제 본인이 들고 뛰거나 이 달려나가는 선수한테 패스를 하는 옵션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심지어 이 선수가 막아줬어요. 그럼 옌슨 리차드슨 입장에서는 여기다 그냥 패스를 던지면 플레이 성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패스를 못 던집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대로 블락킹이 안 되면서 이 선수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패스를 던지는데 머뭇거렸고, 그럼 여기서 최소한 패스를 던지지 않았으면 이제 본인이 들고 뛰었어야 됐어요. 왜냐? 넌블락킹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한 타이밍을 놓치면 본인은 이제 들고 뛰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칫 여기서 던져도 사실 이미 페널티예요. 이미 여기 1라인 이상을, 그쵸, 아무리 이미 앞으로 너무 나갔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거는 오펜시브 라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리차드슨이 좀 판단 자체를 너무 느리게 한 거죠. 여기서 패스를 던지면서 심판 바로 앞에서 페널티 나오죠. 그래서 트리플 옵션은 어떻게 보면 리드 옵션과 RPO가 섞여 있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옵션이 3개니까요. 러닝백, 패스, 쿼터백 러싱 3가지 옵션이 있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NFL 디펜더들이 너무 빠르고 피지컬하고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다 반응을 해요. 이 선수 달려나가는 거 보자마자 바로 반응하죠. 디시전이 느린 큐비는 그쵸. 근데 사실 이것도 못하면 프로에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옵션 플레이들은 프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레벨에 속하는 디시전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기간이니까, 심지어 플레이오프에 다 올라간 팀들이 플레이 액션, RPO, 리드 옵션 다 굉장히 많이 쓰는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플레이들이다 라고 한번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